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증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결위가 열리고 있고요. 또 이제 곧 증액이 있게 될 것입니다. 639조 원에 대한 예산이고 또 감액도 있고 또 그 감액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은 또 저희 당에서 추가적으로 요청하게 될 겁니다. 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첫 번째 예산안인 내년도 예산과 관련하여서 민생, 약자, 미래의 3축을 두고 이에 따르는 5개 항목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생, 약자, 미래의 3축 아래 민생 부담 경감, 민생 침해 범죄 근절,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미래 세대에 대한 지원 강화, 국민 안전 안보 확충이라고는 5대 분야를 설정을 했으며 이 5대 분야 속에 20개 주요 증액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첫 번째, 국민의 민생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고금리 시대의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 등을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4대 민생 침해 범죄인 마약, 보이스피싱, 스토킹, 전세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 강화와 피해 지원 확대 등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사회적 약자, 장애인, 중증 환자 등 또 여기에는 희귀병 환자들도 해당이 됩니다. 의약품이라든지 희귀 질환을 진료하는 병원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미래 세대를 위한 어린이집, 초등 돌봄 교실, 청년 일자리 지원 등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위해 참전 명예수당 확대와 북한 미사일에 대한 다층 요격 능력 정상화를 위한 예산과 또 안전 등에 대해서도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민생 약자를 위한 사회복지 분야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10조 9천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특정 사업 예산을 줄였다는 거짓 선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도 전체 일자리 수는 올해보다 2만 9천 개가 늘었지만 민주당은 고용노동부의 고령자 고용 장려금을 의도적으로 제외하고는 일자리가 줄었다고 거짓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과거 민주당 지도부까지 나서서 장병들의 팬티 예산 삭감이라며 비정한 예산이라고 국민 선동을 하다가 거짓으로 드러나 거짓 쇼를 했구나 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발각된 적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짜맞추기 거짓 선동이 아니라 진짜 민생, 약자 미래를 위한 예산 마련에 집중하고 있으며 각종 간담회와 당정회의를 통해 사회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세심한 증액 방안을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오직 민생 약자 미래라는 관점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것이며 주요 증액 사업 외에도 생생한 민생의 목소리가 증액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재정당국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합리적인 민생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 예산안 심의가 지연되면 될수록 정부의 지원이 늦어지게 되고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국민의힘은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다수당인 야당의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개 항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장에서 오늘 새벽 3시까지도 애쓰시고 지속적으로 챙기고 계신 예결위의 간사를 맡고 계신 이철규 의원님께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부터 예결위 전체 회의 종합정책 질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새벽 3시까지 여야 간에 이런 예산안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그 중에는 사실과 다른 잘못된 이런 주장들도 상당수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말한다면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에 약 500억 정도의 전후의 비용이 됨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했어야 할 공원의 조성 사업이라든가 또한 결정되지도 않은 합참의 이전 문제 이런 것까지 거론하면서 이 국민들을 오도하는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심사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내년도 정부 예산의 안이 어떻게 편성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또한 정부에서 편성하면서 미처 고려하지 못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당의 정책위에서 준비해온 이런 정책들과 이런 또 그런 부분에 필요한 예산안을 증액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이 기준은 기본적인 키워드는 민생과 또한 약자, 미래 세대를 위한 예산안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주요 사업 증액 이외에도 생생한 민생의 목소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조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첫 번째는 민생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예산을 대폭 증액할 예정입니다.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를 통해서 이 가구당 1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 소요예산인 7,667억 원을 증액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카드라든가 현금 영수증을 통해서 소비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 연말 정산을 통해서 환급해 드리는 재원입니다. 또한 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위해서 지하철이라든가 시내버스 통합전기권을 신설하고 이를 위해 소요된 예산 119억 정도를 증액할 예정입니다. 또한 2층 전기버스 확충을 위한 101억 원의 소요예산도 추가 증액하겠습니다. 또한 고금리 시대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 2,522억 원 등을 반영해서 특히 그중에 안심전환대출 요건을 현재 주택가격이 4억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9억으로 대폭 상향해서 시세 변동을 이 정책에 반영하겠다. 또한 대출 한도도 최대 5억 원으로 확대하는데 2,342억 원이 소요되고요.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는 한계 소상공인 약 한 3만 명이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시중 대출 한도인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1 내지 2%의 이자 차액을 보전한 데 한 180억 정도가 소요돼서 이를 신규 반영시킬 예정입니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서 589억 정도를 증액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수산물 비축이라든가 전통시장 할인 행사, 또 취약계층 농수산물 바우처 대상을 확대하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4대 민생 침해 사범인 마약이라든가 보이스피싱, 스토킹, 전세 사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총 123억 원을 증액시켜서 민생범죄 4대 민생 침해 4대 범죄 수사 강화와 피해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11억 원이 소요되는 휴대폰 스미싱 방지 백신을 개발 보급시키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 알림시계 2천여 개를 신규 보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라든가 장애인, 중증 환자 등 지원을 더욱 확대시키겠습니다. 이미 지난해보다 5.6%에 달하는 이 사회복지 예산이 확대됐습니다만은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소아,
청소년, 희귀질환 권역별 전문기관, 루게릭 등 희귀난치성 질환 전문요양병원 신설, 비급여, 의료보험이 되지 않는 비급여 신약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는 데 345억 원을 증액 추진하고,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증진과 중증 장애 근로자 근로 지원을 위해 260억 원을 증액시키겠습니다. 콜택시 200여 대를 더 증차시켜서 46억 원, 중증 장애 근로자 근로 지원 인원 1,000명을 더 증원 10,000명이 예정되어 있는데 1,000명을 더 추가해서 여기 하는데 약 214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것도 증액을 시킬 예정입니다. 지금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이 69억 원을 증액 추진합니다. 긴급 구급비 한도를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2배 확대하고, 보호 기간이 끝난 보호 종료 아동들에게도 월 20만 원의 학습 보조료비를 신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의 지원 강화를 위해서 총 18억 원을 증액시키겠습니다. 정착 지원금을 올해 기준으로 보면은 1인 세대가 800만 원입니다. 이것을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와 긴급 생계비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도서지역 산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약 186억 정도를 증액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서지역에 또 산간지역에는 택배를 보낼 때도 할증료가 붙습니다. 3천 내지 5천 정도씩. 이렇게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분들의 할증료 추가 부담 해소에 130억 원, 도서지역에 여객운임을 좀 인하시키고 명절에 반값 여객운임, 이게 여기에 소요된 예산 56억 원을 증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래세대 예산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해서 보육이라든가 교육, 인력 지원 예산을 더욱 확충시키겠습니다. 예산은 영유아 및 장애아 어린이집 보육료 단가를 5% 추가 인상시키고요. 여기에 1,413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또한 어린이집 교사 겸직 수당도 월 7만 5천 원, 보육교사 담임 수당도 2만 원을 인상시키고, 그다음 연장 보육교사 수당도 1만 원을 인상시키는데 이게 253억 원이 소요됩니다. 이런 것들을 총 합치면 1,666억 원이 필요해서 증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돌봄교실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390억 원을 신규 증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등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저녁 8시까지 연장 운영해서 이 맞벌이 부부들의 이 부담을 대폭 줄어드리고, 그다음 돌봄 교실의 프로그램도 놀이와 학습 병행으로 더욱 확대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사교육비 부담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이 KBS가 현재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중학생 상대 강의, 프리미엄 강의를 이걸 무료화하고, 이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 130억을 신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182억 원을 증액해서 청년과 지역 일자리를 매칭하는 구인난 해소 특화 프로그램에 170억 원, 다음 기능 올림픽 대회 기량 향상 지원 예산 12억 등을 추가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 안전과 그다음 우리 국방 안보 예산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해 온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작은 보답이라도 더 하기 위해서 712억 원을 증액해서 참전 명예수당, 무공 명예수당, 4.19 혁명 공로수당을 각각 월 4만 원씩 정부 안에 이미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4만 원씩, 정부는 3만 원씩 인상하는 것을 정부 안으로 국회에 넘어와 있는데요. 여기다가 4만 원씩 더 추가하여 총 7만 원씩
인상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6.25 참전 후에 미귀환하신 국군 포로들이 많습니다.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상당수 돌아가셨을 것이고 생존해 계신 분도 계시는데요. 미귀환 국군 포로에 대한 추모 시설과 전시관 설치를 위해서 관련 예산 28억 원을 증액시키도록 정부와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상생을 위해 국군 장병들에게 월 1회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비배식 특식 제공을 할 수 있도록 583억 원을 증액 반영시키겠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지원시킨 북한 미사일에 대한 다층 요격 능력을 조속히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300억 원을 신규 반영하겠습니다. 이것은 중간 단계, 우리가 고단계, 고고도가 아닌 중간 고도 미사일 요격 체계가 현재 사실상 부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고도에서 요격이 되지 않을 경우에 중고도를 그냥 통과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해 요격이 불가능해서 중간 단계 요격에 필요한 SM-3, SM-6 미사일 도입을 긴급 소요로 전환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산림이 소나무 재선충으로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 예산 956억 원과 산불 대비용 임차 헬기 도입을 위해 91억 원 등 1047억 원을 증액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이태원 참사에 대한 수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 자체를 규명을 하고 이러한 참사가 재난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사회 안전망 구축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구체적인 이 내용이 나온 대로 추가로 증액해서 반영시키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특히 지금 왜곡돼서 알려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어르신들의 쉼터인 경로당 예산을 정부가 깎아서 경로당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렇게 잘못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면 경로당 예산이 늘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서 5% 정도 감액을 시켰었는데, 이것은 부족하면 언제든지 다른 방법으로 증액이 가능했습니다만 이번에 그런 우려마저도 불식시키기 위해서 고유가, 고물가 이 시대에 합당한 이런 증액을 추진해서 우리 경로당에 나오신 어르신들이 이런 예산의 부족으로 추위에 떨고 더위에 떨고 또한 급식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예산 뒷받침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5년간 경로당에서 쓰지 못한 돈이 약 한 1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건 국가 법에 의해서 재정평가를 한 후에 남는 돈은 의무적으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규칙에 의해서 재정평가에 의해서 반환된 돈이 5%입니다. 10%도 아니고 그게 35억이고요. 그랬는데 이걸 폐륜 예산으로 깎았다라고 민주당이 공격을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선진국에 올려놓으시고 또 많은 업적을 쌓으신 어르신들이 겨울에 도란도란 모여 앉아서 마을 회관이나 경로당에서 겨울을 보내고 계십니다. 규칙에 있기 때문에 반납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보다 35억을 반납을 했는데 이번에 70억을 증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지원되는 금액이 한 계정은 냉난방비를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또 한 계정은 주식을 사도록 쌀을 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도 많지 않은데 장부가 2개 있는 겁니다. 한쪽은 쌀을 사는 장부, 또 한쪽은 냉난방비를 사는 장부. 너무 불편하십니다. 그리고 어른들께서 이 회계도 잘 모르시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혼합을 해서 하나로 통합해서 쓸 수 있도록 이번에 제도 개선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총무를 맡고 계신
어르신들께서 굉장히 행정적으로 편리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증액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부분도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제도의 정비도 마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한 가지, 또 어르신들과 관련해서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이 어르신 일자리 예산입니다. 아마 도심 곳곳에 민주당이 어르신들 일자리 6만 1,000개를 줄였다라고 이렇게 왜곡시켜서 이 어르신들을 불안하고 또 언짢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지극히 잘못됐습니다. 내년도 어르신 일자리는 2만 9천 개가 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다만 790억 정도가 일자리의 이 내용에서 조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27만 원, 30만 원 정도 되는 이렇게 이 지원해주고 그냥 선심성으로 이 어르신들께 드리는 예산처럼 사용되는 이 예산을 줄이고 사회 봉사형 커피숍이라든가 노인 일자리, 또 컴퓨터 같은 걸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30만 원의 일자리를 찾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은 6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일자리를 찾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충분히 그런 일을 감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자리를 대폭 늘려서 예산은 790억이 더 증액이 됐고요. 일자리마저도 2만 9천 개가 더 늘었습니다. 한 부분을 가지고 이 왜곡을 시키는 것입니다. 통계를 가지고.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느 것이 그냥 단순히 나눠드리는 예산, 이게 선심성으로 나눠드리는 예산이 이게 어르신들께 필요한 건지, 아니면 어르신들이 무엇인가 기여하고 더 보람 있는 일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더 드리는 게 나은 것인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자리도 늘리고 또 이 예산도 대폭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항목 하나의 계수를 가지고 어르신들을 이렇게 불안하고 내 일자리가 없어지나 하게끔 만드는 이런 우를 범했습니다. 정치하는 분들이 아무리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한다 하더라도 사실을 왜곡시켜서 이 국민들에게 이런 정책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명확히 드리고, 어르신 일자리는 전체로 2만 9천 개가 더 늘었고 예산도 790억 원이 더 편성되어 왔습니다. 이것마저도 어르신들께서 불편하고 종래 방식이 더 좋다라고 하신다면은 이 숫자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6만 1,000개를 앞에서 빼서 더 나은 일자리에서 빼가지고 어르신들이 이것이 불안하고 못 믿는다면 그렇게도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인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예산이 삭감됐다, 폐륜 예산이다, 이것은 어불성설이고 이것은 전혀 사실과 부합하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네, 부연 설명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김오일 대한노인회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어르신들께서 저희 당을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당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2만 9천 개를 늘려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만 9천 개가 늘었고요. 지금 우리 간사님 말씀을 주셨는데 공공형 일자리 한 달에 27만 원을 정확하게 받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형 일자리가 일자리에서 6만 1천 개를 줄인 겁니다. 왜 줄였느냐? 공공형 일자리에 나오셔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연령대가 11% 정도가 60대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께서는 사회 서비스형 간병인이나 경비나 평균 120만 원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이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3만 8천 개를 늘린 겁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늘렸느냐? 고용부에서 하고 있는 고용장려금, 고용지원장려금을 저희가 늘려가지고 5만 2천 개를 늘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우리 어르신들께서 퇴직한 회사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특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일터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 국가가 그 회사로 지원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이게 평균 한 200만 원 이상이 됩니다. 그래 좋은 일자리를 저희가 3만 9천 개를 늘린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만 1천 개에 대해서 더 이 부분을 줄이지 말라다라고 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이 부분을 조정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노인회에서 연락이 오실 텐데 6만 1천 개를 더 늘려주고 그 새로 고용노동부하고 복지부에서 늘린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와 또 고용 장려금으로 드리는 이 일자리에 대해서 많은 수요가 없게 될 경우 조정해서라도 6만 1천 개는 대한노인회에서 더 요청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저희가 조정을 할 테니까 연락을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대한노인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검토를 해서 연락을 주시기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는 전체적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절대로 줄지 않는다는 말씀을 명확하게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인 일자리 줄였다 폐륜 예산이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정쟁에 공격하는 것을 멈춰주시고 정말 어느 당이 우리 이 산업화와 또 민주화를 이루어서 선진국으로 간 대한민국에 헌신하셨던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를 만드는 게 어느 당이 더 열심히 만들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태원 사고 재발 방지 관련해서 사업 내용이 아직 마련이 안 됐다고 하셨는데 대략 언제쯤 마련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추가 증액하는 데 있어서 최소 금액과 최대 금액은 얼마나 될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태원 사고와 관련된 예산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런 이 위험을 예방하고 다시 이러한 재난, 이게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 조사 결과가 아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고요. 원인을 규명하는데 그런 원인을 해소하고 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달 말까지 계속 조정, 이제 이 종합정책 질의가 끝난다 하더라도 예산 소위에서 계수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반영을 시킬 예정이고요. 지금 규모는 이게 오늘 말씀드린 예산이 전체가 2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편성해서 제출한 예산 중에 이 지출 구조 조정을 이미 정부가 했습니다만 정부가 보는 시각의 이 예산안과 또 이 국민을 직접 이 대표해서 보는 국회의 시각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년에 보면 보통 한 4, 5조 선에서 조정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여기에 소요되는 이런 2조 미만의 남짓의 이런 재원은 각 상임위에서 감액 의결이 돼서 정부 안에서 감액 의결이 돼서 이 조정된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조정해 가지고 증액을 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회적 위험 예방하고 사회 안전망 확충되는 데 소요되는 예산 외에도 지금 정부가 약속하신 이태원 참사 사망자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라던가 유족 지원금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 증액 부분은 아직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 건가요? 네, 그 예산은 이 금년도 일입니다. 금년도 예산안 중에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예비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비비에서 지출이 될 것입니다.